안녕하세요. 단도박 이선생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, 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자요. 그 돈 빌릴 때 받는 우리 이자.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, 제가 대리변제를 그렇게 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처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나, 저랑 또 오랜 시간 같이 있는 분들도 의외로 이 이자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.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되신, 그쵸? 연세가 좀 많으신 부모님들이나, 그 TV나 영화에서 잘못된 장면들을 막 채권 출심하는 거 있잖아요. 그 고리대금업자들. 그런 거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 이자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계셔서 이자가 한없이 이렇게 부는 줄 알고 계세요. 그런데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. 이자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그 위험 부담을 이자로 대신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. 원래 이자로 수입을 얻는 이런 경제 산업은 뭐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. 그렇죠? 원래 이제 고대에서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는 직업을 굉장히 질이 낮은 나쁜 직업으로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그 유대인들 있죠. 유대인들이 할 게 없으니까,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잖아요. 종교적인 이유로. 그러니까 그 이자를 받는 일을 시켰어요.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자 받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. 유럽은요. 그렇게 이제 과거에는 불과 뭐 10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유대인들이 학대를 받고 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 산업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. 그만큼 이자는 되게 민감하고 원래 사람들에게 되게 위험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그 이자입니다. 우리가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이자에 대한 그 고리대금업자가 하나 나오죠. 그 이자를 아주 비싸게 받는 그 유대인 고리대금업자. 그런데 그만큼 그 이자가 민감하고 위험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 이자를 통제합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많진 않아요. 그렇죠. 내가 가격을 얼마를 매기건 그거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는데 그 국가는 그렇게 민감한 부분들의 가격을 몇 개를 선정해서 그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처벌을 합니다.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막 사재기 같은 거 있죠. 특히 마스크 이런 거 사재기.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소금 사재기 뭐 이런 거 사재기 하는 것도 국가가 통제합니다.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국가가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얼마 이상은 받지 마라. 그렇죠. 그래서 그게 원래 우리나라도 이자를 통제를 계속 하다가 언제 없어졌냐면 IMF 때 있죠. IMF가 딱 들어오면서 돈을 빌려주고 그 IMF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했냐면 야 이자 제한법 풀어 그랬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IMF를 겪으신 부모님들은 특히나 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이자가 100%, 200%, 300%막 이랬을 때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이자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집이 헐값으로 넘어가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죠.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한시적인 특별한 경우였었고요. 지금은요, 그 이후에 그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돈 다 갚고 나서 국가는 다시 이자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매우 높은 금액으로 제한을 했죠. 그랬더니 대부업체나 이런 게 막 난립을 하면서 뭐 사건 사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점점 내려온 이자가 한 2년 전부터 고정된 것 같은데요. 연이율 20% 이자를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는 개인 대 개인 또는 뭐 금융기관과 개인 누구도 돈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연 20% 이상 이자를 받지 말아라. 이렇게 국가는 지정을 했습니다. 이해되실까요?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맥시멈이 20만 원이에요. 1년간. 그러니까 월로 치면은 뭐 7, 8천 원? 그 정도 나오겠죠. 그러면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합니다. 누구를 처벌을 하냐? 이자를 받은 사람. 예. 그것을 알고 빌려줬던 모르고 빌려줬던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, 이자 50% 줘. 그런데 내가 동의를 했어요. 내가 그렇게 준다고 했어요. 그랬다 할지라도 이해되십니까? 다시 설명합니다. 많이들 착각하는 게 내가 이자를 50을 준다고 했습니다. 60을 준다고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 받은 것 뿐이야. 그것도 합리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. 무조건 이자는 20%까지입니다. 몰랐어도 알았어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그 이자 20만 원 이상 만약에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원금을 주고 이자까지 줬다면.
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이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세요. 그리고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그렇게 요구하는 이자는 뭐 줄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. 그들을 다 처벌하는 게 더 무거운 죄니까요. 자, 사채업자한테 계약을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이자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. 자, 여기까지 일단 사채업자 이자는 20% 이하다.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기관에서 빌린 20%짜리 이자를 쓴다고 칠게요.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대리변제를 해줬을 때 엄청나게 불어날 거라고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시잖아요.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어. 대리변제를 못 받아. 그렇다고 해서 못 갚아. 그러면 이자를 뭐 붙겠죠? 뭐 100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이자가 뭐 7, 80만 원이야. 하지만 우리가 돈이 있어서 못 갚는 경우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났습니다. 그래서 그 당사자가 돈이 없는데 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하겠다.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.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미 이자가 뭐 8, 90만 원까지 늘었다고 칠게요. 그러면 이자는 기본적으로 탕감이 됩니다. 이해되시나요? 이자가 기본적으로 탕감이 되고요. 원금 100만 원도 탕감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. 조건이 있습니다. 그 도박자가요. 재산이 없어야 돼요.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고 월급은 있으면 됩니다. 그럴 경우에는 나 갖고 싶어요. 그러면 국가가 한 번의 기회, 두 번의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큰 의미가 없죠. 내가 가난해졌어요. 도박 때문에. 그래서 돈을 갖고 싶어요. 그러면 열심히 갚아나가면 돼요. 국가가 깎아준 만큼. 그 깎아주는 것의 가장 기본이 이자부터 깎아줍니다. 그리고 원금도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박만큼 그 돈을 갚겠다고 하면 그 이자를 영화에서 깡패나 무슨 그런 고리대금업자처럼 무조건 100%, 200%를 갚으라고 하는 걸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없겠죠. 주지 않아도 되겠죠.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? 과거에 우리 IMF 때 좀 국가가 많이 슬픈 일을 겪으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. 그런 깡패 영화나 이런 채권 추심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외국 영화들, 드라마들, 좀 드라마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만든, 저는 이제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.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피해의식을 갖는다,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니까.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면 최소한 이자 때문에 내가 대리변제를 해줬다라는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죠? 이 영상을 보시면은 특히나 가족분들, 그리고 우리 대상자분들도 이자가 두려워하지 마세요. 내가 갚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. 단 도박 중독을 일단 내가 제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재정 상담을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은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, 오늘의 주제 간단합니다. 이자 하나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. 내가 도박만 끊으면 그 이자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네, 영상 마치겠습니다.